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약해서 보자면 이 대장동 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뭐 이런저런 혜택들을 주고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해주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이 의심하는 건 이런 거예요. 대장동 일당한테 이재명 시장이 이런저런 특혜를 주고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서 천화동인 1호의 지분 700억인데 세금 같은 거 빼고 428억을 받기로 약속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번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오케이 승인했다라는 게 공소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 428억은 저수지로 저장된 것이다. 정진상 실장이 일전에 뭐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선거 자금 등 이재명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쓰려 준비했던 것이다. 국간직이다, 금고직이다. 유동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장님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딱 째려 보시더라.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지웅 비대위원께요. 그러니까 이 428억이 결국은 이런 특혜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해석인 것 같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계속 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게 다 그냥 소설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무엇이 사실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 유동규 본부장의 이 진술을 재작년 11월 달에 구속되었을 때 진술과 지금 다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한번 번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은 지금 그 유동규 본부장과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도에 그치고 되려 김만배 씨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과 김영 부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약속은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 주장을 하는 측에서 이것을 입증해야 될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약속한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뭐 천화동인 지분 문제라든지 이런 게 김만배 씨는 줄곧 부인을 해왔었죠. 그리고 유동규 남욱은 이재명 뭐 당시 성남시장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가 최근에 이재명 시장 쪽에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인물들이 늘어나고 있죠. 누구? 정민용 뭐 이런 분들. 정영학 회계사는 뭐 그랬고. 그러니까 김만배, 이재명 이 두 분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의원께서는? 왜 그러겠습니까? 처음에 부인할 때도 저는 그 당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유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묻힐 수 있다고 했겠죠. 당연히 그때는 부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 글쎄,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저는 말을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왜 말을 바꿨느냐? 처음에 부인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다 뒤집어 쓰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지금 천화동인 1호의 뭐 실질적인, 겉으로 표면적인 대표는 소유주는 김만배 씨입니다. 네. 뭐 일종의 이거를 이제 뭐 김만배 씨를 대리로 세워서 저수지의 어떤 그 대표 이름으로 바지 사장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김만배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원래 이재명 대표 측에다 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와서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그럼 자기께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설사 뭐 이것 때문에 구속돼서 형을 몇 년 살고 오더라도 몇 년 살고 나오더라도 400몇 억이 자기한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범죄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몇 년 살고 와서 다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김만배 씨가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일명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되겠고 저는 이것이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표로 다 흘러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분명한 건 지금 진술 속에서 경선 자금으로 일부 흘러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경선 때만 도와준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428억 자체가 가기로 한 거였는데 예. 거기에서 가다 멈춘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 이제 428억의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다. 이 부분은 설사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이 1원 한 장 가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만 드러나도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라 향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왔죠. 한번 들어보시죠.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증거를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건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 알던 이재명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많은 것들을 하니까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본부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너무 웃깁니다. 예.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얘기니까. 자, 그런데요. 2021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또 민간 사업자가 유착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원이 구속 결정까지 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겠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을 느끼시오.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서 나는 노력했지만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이 됐다.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한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번 언론 인터뷰에서 그분이 이재명 대표가 저를 오염됐다 하셨는데 진정 오염되신 분은 누군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오염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김수경 교수님, 이 논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도 했었냐면은 유동규를 부패 사범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부패 사범.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굉장히 유동규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자기를 부패 사범이라고 하고 오염된 존재로 얘기를 하니까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시쳇말로 이제 현타가 왔겠습니까? 아, 나를 버리는구나. 나를 꼬리 잘라내는구나.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이건 다 내 잘못이었지. 이재명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나를 꼬리 자르는구나라는 현타가 왔을 텐데 얼마 전에도 이제 성남 FC 관련해서 조사받다가 검찰에서 네이버 관련 문건 나오니까 정진상이 그랬다는 말이냐라면서 깜짝 놀랐다라는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 대표는 나는 그런 사실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 얘기하면서. 정진상이 그랬다는 정진상이 거냐. 그랬다고요? 예. 이제 정진상, 김용도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모른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장동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문건이나 증거들이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따라서 정진상, 김용도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신호를 받겠죠. 아, 나를 버리는 건가? 나를 꼬리를 자르는 건가? 이제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혹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직접 받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 밑에 사람이 받았으면 받았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왜 저수지란 말이 나왔겠어요. 누가 뇌물을 줄 때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박힌 계좌에다 돈을 주겠습니까? 다 나중에 들키기 쉽게. 당연히 저수지 같은 곳에다가 묻어놓고 그 금고지기를 유동규가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비슷한 예로 곽상도 의원이 뇌물 받은 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50억. 예. 본인 계좌로 받지 않았어요. 아들이 받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뇌물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15년이나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다 자기 이름으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검찰이 소설 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전형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